네, 이어서 2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Vlab의 이탈리아 한국 공식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박희경입니다. 먼저 Vlab의 이탈리아 본사에서 보낸 인사 메시지를 먼저 보시고 다음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 I'm Beatrice Balzani and I'm Marketing Manager for V-Label. V-Label is the most recognized brand in the world for vegetarian, vegan and raw vegan products. We work in more 70 countries and our certification is well known in all over the world. We certified several things such as food, beverage, but also cosmetics. Why is it important to certify cosmetics? Because people can understand how ingredients are contained into it. And so we help consumers to understand if a product is suitable for him or her. So why choose V-Label? Because we ar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of vegan and vegetarian certification. 오늘 발표 내용은요, 먼저 Vlabel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Vlabel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왜 Vlabel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Vlabel 등록 절차와 마지막에 FAQ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Vlabel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에서 생긴 채식주의자 협회이고요. 그 협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비건과 베지테리언 라이센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Vlabel 이탈리아라고 하고 있고 본사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 비건의 시작은 영국 소사이어티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인증 사업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비건과 베지테리언 라벨 인증 사업을 시작한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더 오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럽 내에 정말 많은 채식주의 기관과 협회들이 있어요. 그 협회들을 대표하는 그 유럽 채식주의자 회의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이런 그 잎사귀 모양의 V자 라벨이 탄생이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서 지금의 Vlabel이라는 라이센스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Vlabel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화장품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식품하고 음료 쪽에서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탈리아 Vlabel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랑 진행하신 곳이 달바, 이츠함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하고 음료 쪽도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대기업 쪽에서도 Vlabel에 관심을 갖고 제품을 등록하려고 저희랑 지금 트라이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여러 제약회사에서도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등록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Vlabel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펫 미용품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Vlabel 등록이 가능하시고 다양한 생활용품 같은 것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칫솔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손세정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같은 여러 가지 세제도 가능하시고 이 외에도 그 패브릭 같은 직물류도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패션용품이나 그 다음에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 시트 그 자체로도 인증이 가능하시고 물티슈, 화장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그 비건 제품들이 Vlabel에 등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Vlabel에서 규정하는 그 비건 제품에 대한 부합 정도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베지테리언이냐 비건이냐가 나눠지는데
원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로우 비건이라고 생채식 그 라이센스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일단 시행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하신 거는 베지테리언이랑 비건 라벨 두 가지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에서도 동물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각 채식주의 협회나 기관에서는 자기네들만의 동물의 정의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건이 동물성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좀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모든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다 동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식주의는 비건이다라고 이렇게 이꼴 형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지테리안이라는 채식주의라는 큰 원 안에 비건이 이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이꼴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동물성은 다 배제를 해야 하는 게 비건이기 때문에 옆에 표에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죠. 그래서 뭐 요즘은 채식주의도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락토다, 뭐 페스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채식주의가 참 많은데 이거는 이제 채식주의자들 편의상 나는 채식주의를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이유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환경상의 이유로 달걀은 먹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채식주의지만 달걀을 먹기 때문에 락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이제 좀 더 세무화하는 그런 형식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워낙 채식주의가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한에서 채식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이제 분류를 각각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비건은 동물성을 아예 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물성만 섭취를 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프루테리언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비건에 속하긴 하겠죠. 동물성을 섭취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국도 있고 브이라벨도 있고 하듯이 각 채식주의 단체마다 인정하는 채식의 범위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포괄적 의미의 채식주의는 사실 동물을 보호하자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성분만 섭취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 채식주의의 기본적인 의미다, 취지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깔고 이제 비건 뭐 라이센스 등록을 하시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더 이해가 가능하시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 다음에 비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단어만 좀 다를 뿐인데 그 맥락은 같은 맥락일지 몰라도 아주 조금 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뭐 원료 추출부터 해서 생산, 제조, 가공, 연구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 단계에 걸쳐서 동물성 원료가 사용 또는 첨가되지 않는 경우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품 뒤에 이제 성분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성분들이 가공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몇 가지 가공 조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뭐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여과 과정이 한번 필요해요. 근데 그 여과를 원래는 동물성 성분으로 주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면 글리세린을 썼다, 이 제품에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글리세린이 어떠한 성분으로 가지고 여과가 됐고 그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게 비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제품에 나타나는 성분 리스트 외에도 그 숨겨져 있는 중간에 사용된 주 원료는 아니지만 중간에 사용되고 첨가된 내용까지도 다 동물성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첨가제, 캐리어, 향유, 효소 이런 것들도 그 비건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조제나 가공 조제가 아니더라도 동물 성분의 가공, 비가공 형태를 가지는, 그러니까 가공 조제랑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 모든 물질은 다 동물성이 아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베지테리언의 정의인데요. 기본적으로 비건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첨가제나 이런 것들로 사용된 것들도 동물성이냐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지터리언에 적용이 되고요. 그 비건에 대한 정의를 충족을 하되 그 안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그 성분들이 밑에 나와 있는 성분들이에요. 우유 및 유제품, 초유, 이것도 유제품이죠. 달걀, 뭐 달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속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꿀, 꿀에서 나오는 뭐 밀랍, 비즈왁스, 뭐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 로얄 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모기름, 라놀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베지터리언의 범위에서는 허용이 가능해요.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원료와 성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비건 인증을 하실 때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동물성 원료나 동물유래 성분은 포함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표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비건과 베지테리언 둘 다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건은 사용할 수 없지만 베지터리언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 우리 화장품 비건 등록하고 싶어요 하고 봤는데 옆에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몰랐던 성분이. 그러면 비건으로 신청을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게 저것 때문에. 그래서 베지테리언으로는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비건으로는 사용이 어려우신 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들은 상당히 이해가 쉬워요. 그냥 동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동물 자체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뭐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동물한테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꿀 같은 거. 근데 동물의 생산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비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원료랑 성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교차 오염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산을 하시다 보면 이제 교차 오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 오염은 반드시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도되지 않은 비식물성 성분의 흔적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조사하고 미리 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이제 비건으로 할 건데 그렇게 생산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협의가 끝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심사 진행하실 때 서류를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제조사 원료사한테.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제조사한테 서류를 달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요즘에 뭐 크고 작은 제조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CGMP 갖고 계신 제조사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위생이나 이런 교차 오염에 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중간에 인증이 뭐 실패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주 원료로 사용되지 않아도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료나 성분은 다 검사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효모를 키우는데 그 안에 배지를 뭘 썼는지, 그 다음에 뭐 중간체는 뭘 썼는지, 캐리어는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조차도 저희가 서류로서 다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을 거치시면은 심사 진행하실 때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공학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성분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그러면 비의도적인 혼입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V라벨도 100%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인스펙션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만 저희가 다 서류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좀 성실하고 정직한 서류로 좀 대체를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는 이제 믿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조사 원료사고 확인하시고 심사를 진행하시되 이런 것들을 합의를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GMO인데요. 유전자 변형 성분은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식물성, 동물성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저희가 GMO 부분에 있어서는 식물성, 동물성 둘 다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V라벨이 좋은가에 대한 10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증 범위가 상당히 국제적이라는 것에서 되게 의미가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건이라는 라이센스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V라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많은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이나도 속해 있어요. 아까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는 중국에 판매하거나 판매 예정인 제품들은 전부 비건 소사이어티 라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근데 V라벨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준의 통일성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이게 의도적으로 책임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중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자의적인 동물 실험이 아니라 타의적인 동물 실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제품을 판매 생산하시더라도 그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냥 구분 없이 V라벨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개국 이상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 70개국 이상의 그 나라에서 그 여러 지사와 저희 같은 협회 에이전트들을 두고 이제 V라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기준의 통일성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V라벨은 모든 국가에서 어디에서 V라벨을 받든 그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 아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들한테 각각 이점을 주고 있어요. 먼저 유통업체들은 생산자가 다른 국가에 있어도 거기에서 V라벨을 받더라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등록 기준을 갖고 동등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점이 또 있고,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국가의 생산 공장이 있어도 어디에서 그 V라벨을 받든 동일한 승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이점을 혜택을 받겠죠.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이구나라는 그런 신뢰성을 저희가 도출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 우수한 품질을 구매를 하는구나, 이거는 비건이 맞구나,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인데요. 그 등록 시에 이제 저희가 심사를 위해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 사항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있는 모든 채식주의 기관 협회들이 모여서 만들고 승인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유럽만 해도 정말 많은 채식주의 기관 협회들이 있고, 그 기관 협회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가 정의한 비건의 기준, 베지테리안 기준, 이게 서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근데 V라벨은 동일한 브랜치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런 균일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아래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베지테리안과 비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심이 사실 없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 아까 중국 같은 경우 원래는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동물 실험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원래는 자기네들 지침이었는데, 요즘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거기에서 진출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만 예외를 두고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준에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근접성은 저희 같은 에이전트가 각 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담당하는 국가와 지역이 다른데,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그 본사가 있으면 모든 심사를 다 본사랑 다이렉트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서 약간 영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좀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사 에이전트들의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책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뭐 서류나 뭐 중간에 이제 모든 가이드를 저희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것들은 물론 영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심사는 이탈리아 본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서 제출하고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저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V라벨은 각각의 승인된 자료들에 대해 적절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스트는 뭐 인스펙션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서류에 대한 적합도 이런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제품을 등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공장에서 뭐 어떤 회사가 어떤 원료를 쓰는데 동물 실험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령 잘못된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다 검사를 해요. 그 서류가 걸리겠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적절성 테스트, 적정도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검토 작업이 수행이 되고 필요한 경우
생산 현장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에이전트는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든 현장 심사든 아직 심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펙션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을 해서 융통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과 책임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저희처럼 계약을 체결했거나 권한을 받은 그런 라이센스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두 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잖아요. 베지테리언도 가능하고 비건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 변경을 라이센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미지 변경이 불가하세요. 제품에 적용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로고가 다 박혀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제품을 구매할 때 식별이 참 가능하겠죠. 그리고 역사와 우수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라이센스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가 깊고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 V자 잎사귀 모양 브랜드는 믿을만한 브랜드다. 그래서 이 V라벨 안에 있는 이 V자 모양을 비슷한 거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V자 모양이 포함된 라벨은 다 그 유럽 채식주의 협회 내에 여러 기관들이 쓰고 있는 마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중에 V라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등록 서비스도 진행을 하지만 뭐 비건 제품을 처음 판매를 해봐서 잘 모르겠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비건 본사, V라벨 본사와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 V라벨 본사에서는 그런 여러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픽 같은 거, 뭐 마케팅, 컨설팅 등의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V라벨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드리라고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하고도 연결이 돼요. 제품을 등록하면 무조건 내가 라이센스권을 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심사를 어떻게들 진행을 하시냐면, 책임 판매사에서 그러니까 브랜드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고자 해요. 근데 어차피 서류는 제조사나 원료사 통해서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사에 부탁을 해서 심사 단계만은 저희랑 제조사가 직접 하게끔 연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조사가 직접 서류를 다 제출했어도 계약서를 브랜드사에서 쓰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권은 브랜드사에서 가져가시는 거세요. 반대로 제조사에서 먼저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OEM, ODM을 이제 그것도 물건을 파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성분, 포뮬라가 비건 안심 포뮬라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OEM, ODM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조사에서 가능하세요. 직접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V라벨은 제품명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제품명과 그 다음에 등록 회사. 그러면 포뮬러는 같지만 그 제조사에서 A 회사에 B 회사에 동시에 똑같은 포뮬러를 팔면 디자인 다르고 제품명 다른 제품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조사가 그거를 비건 그 포뮬러에 대해서 비건을 땄더라도 브랜드사에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브랜드사에서 따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우리 비건 제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도 브랜드사에서는 사용을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점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계약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브랜드사에서 이제 심사를 의뢰하시고 진행은 제조사에 맡기되 마지막에 계약 단계에 있어서는 브랜드사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가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하고 가격 구조는 비슷한 체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견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이탈리아 본사에서 준 가격 시스템을 가지고 심사를 그 견적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견적 단가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일 여러 가지 저희는 한 11가지 문항이 있어요. 거의 동일해요. 뭐 대표는 누구냐, 언제 설립됐냐, 뭐 이런 그냥 쉬운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견적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품 생산수, 그다음에 연간 매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업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단가가 높으면, 그러니까 균일 단가가 너무 높으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고자 저희가 그런 가격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단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등록 절차가 남았는데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견적을 안내를 드려요. 똑같이 견적 정보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책임 판매사가 하시던 제조사가 하시던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직접 소통하시고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이탈리아 본사랑 이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간편하시고 대신에 영문으로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신청서를 받는데 몇 개 성분이 좀 의심된다. 보완 서류를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성분에 대해서 어떤 걸 확인하고자 어떤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조사 원료사에 연락하셔서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그것까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계약서를 바로 작성을 하실 거예요. 계약은 3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인증서를 같이 발행을 해드려요. 인증서는 1년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비용을 같은 비용을 3년 동안 3번 내시면은 3년 동안 라이센스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계약서 자체는 3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려면 저희한테 90일 이전에 노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끝나고 인보이스를 저희가 발행을 해드리면 유로로 나갈 거예요. 그거를 저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본사에 직접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시는 수수료는 0원이세요. 없으세요. 다 이탈리아 본사에 가는 비용이세요. 그래서 인증서가 발행이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로고를 디자인 입히실 때 검토를 해드려요. 이게 정해진 규격이 있거든요. 그 최소 규격과 색상을 다 통일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희가 맞춰야 돼요. 아까 저희가 기준의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그거를 이제 로고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등록이 완료되고 제품을 고화질 이미지를 저희한테 전달 주시면 저희 한국 비건 한국 V라벨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평균 2개월인데 이게 서류 기간이 늘어지면은 2개월이 걸리신다는 말씀이고 빠르시면 2주 안에도 가능은 하세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비건과 크루얼티 프리는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거 요즘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 같은 게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이지만 비건은 될 수 없다. 그리고 화학 성분을 사용해도 비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화학 성분을 사용한 비건 화장품은 가능하다. 입니다. 네, 제 연락처고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심사 진행하시고 싶다, 문의하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앞에서는 질문을 못 받을 것 같고요. 저희가 뒤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